안녕하세요. 오늘 과학 시간에는 복사 에너지와 복사 평형, 그리고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마지막으로 기권의 층상 구조를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사 에너지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 에너지는 모든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복사 에너지를 사방팔방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어떠한 물체든지 다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방출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구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리 사람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이렇듯 모든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이러한 복사 에너지는 물체가 가진 온도 있죠. 이 온도에 따라서 그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태양의 온도는 아주 뜨겁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구의 온도는 낮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복사 에너지 크기가 지구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그 일부분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받게 되면 지구가 흡수를 하겠죠. 지구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태양은 계속해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론적으로는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죠. 자, 지구는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다른 온도를 갖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복사 평형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사 평형은 무엇이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구도 지구만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처음에 태양이 생겼고 지구가 생겼다고 치면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했을 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출하는 지구의 에너지도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가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E라고 쓸게요. 지구가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같아질 때 이때를 바로 복사 평형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면 받아들이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사 에너지를 얘기할 때 자, 복사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매질이 필요 없는 에너지 전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매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열이나 에너지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빈 공간에서도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그런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태양이 지구로 복사 에너지를 보낼 때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에너지가 이동이 됩니다. 자, 매질이 없어도 되고 이러한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동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사 에너지와 복사 평형을 배웠습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가 방출하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을 때 복사 평형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앞에 흡수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크기 그리고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같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끝났네요. 다음으로는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달의 차이점이 무언가요? 지구는 대기가 있고 달은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의 표면을 보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터, 구덩이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에는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가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지구 온난화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대기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생길까 해서 봅시다. 지구는 계속해서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계속해서 지구가 가진 온도만큼의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크기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같았을 때 우리는 복사 평형이다 라고 방금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달의 온도와 지구의 온도를 비교를 하면 달보다 지구의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온실 효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중에 일부가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대기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봅시다. 지구에는 대기가 있다고 했고 이 대기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한다고 해서 이 에너지들이 모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부는 지표에서 바로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가 있고 이러한 반사되는 에너지들은 흡수되지 않겠죠. 그리고 대기에서도 반사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보면 자, 대기로 들어오는 이러한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대기에서도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우주로 방출되고 일부는 대기에 있던 에너지들이 지표로 다시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글씨를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페이지 64쪽, 교과서 페이지 64쪽의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다 우리가 100%라고 했을 때 지구의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양이 약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표에 흡수되는 양이 50% 정도고 대기에 흡수되는 양과 지표에 흡수되는 양, 이 두 양을 합쳐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볼게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애들이 있고 이 방출되는 애들이 바로 지구 밖으로 우주로 나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 대기에서 흡수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에서는 이 흡수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되는데 지표면으로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우주로 방출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로 방출되는 애들을 합쳐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70%가 됩니다. 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70%였죠. 20%와 50%를 더해서 70%였습니다.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 70%와 태양 복사 에너지 70%, 이 양이 같게 되죠. 그래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 온실 효과가 없다면 우리 지구도 대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효과들이 없을 거예요. 지표로 재흡수되는 에너지들이 없다면 우리 지구의 온도도 달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대기는 질소, 산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기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배웠었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들을 따로 온실 기체다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CO2죠. 그리고 메테인인 CH4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면 좋겠죠? 지금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비교적 비슷한 온도로 유지시키고 있지만 이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자,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는 무엇인가 한번 다시 알아봐야겠죠.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많이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온실효과는 우리 지구가 대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따뜻해지는 효과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효과는 온실효과,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무엇이냐? 우리 방금 전에 온실기체들을 배웠어요. 이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 점점 흡수하는 지구복사 에너지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점점 연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폭염이라든가 물도 부족하게 되고, 적조도 증가하고,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극, 북극 얼음 많이 녹았다 하는 뉴스들을 많이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효과들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는 대기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효과, 긍정적인 효과다. 우리를 지구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효과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온실기체 양이 증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우리 살기 어렵게 하는 애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라는 얘기도 있고, 육식을 지양하자 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갖고 찾아보길 바랍니다. 이러한 온실효과는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 말고도 대기가 있는 다른 행성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온실효과는 온실기체가 영향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있는 행성들은 대기가 없는 행성에 비해서 온실효과에 의해 온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왔으니까 마지막으로는 기권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온도 분포를 갖게 되었나에 대해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도 산에 올라갔을 때 춥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지면 온도가 내려가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륙권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대륙권의 온도 분포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E라고 쓸게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 도달할 수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온도가 올라가는데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준다면 그 양만큼 온도가 적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륙권에서 중간권까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열권의 경우 다른데 열권의 경우에는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크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권과는 달리 열권은 태양으로부터 높이가 높아지는 것이 태양과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열권의 온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열권과 대륙권 이해했죠? 다음으로는 성층권을 보겠습니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이 오존층에 있는 O3, 오존 분자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하면은 이 오존들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온도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오존층에 의한 효과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성층권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 오존층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중간권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온도 역시 줄어들고 중간권도 대륙권과 같이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 더 하자면 열권의 경우 특징 중에 하나가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라고 배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교차가 큰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교차가 큰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기권은 1000km 두께의 아주 두꺼운 공기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권이 80km 정도예요. 그러면 열권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대기층이겠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데 낮에는 그만큼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다가 저녁에는 태양과 반대쪽을 향하면서 달구어지는 양이 훨씬 작겠죠. 그래서 낮에는 아주 많이 달구어지고 밤에는 달구어지지 않기 때문에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층의 사이를 계면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명칭을 붙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륙권과 성층권의 사이는 대륙권 계면이라고 했었고 중간권과 성층권 사이는 성층권 계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 기억나죠? 이러한 계면 중에서 대륙권 계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면 기온이 낮아져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낮은 기온을 갖는다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대륙권의 대륙권 계면의 높이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적도 부근이 아주 덥다고 알고 있죠. 적도 부근이 온도가 높고 그리고 여름에 온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온도가 높은 것은 복사 에너지가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높은 온도를 가질 때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도 큽니다. 즉, 더 높은 위치에서 대륙권 계면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세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온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륙권 계면, 이러한 계면들은 온도나 위도, 계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정한 킬로미터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열권을 봅시다. 열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다고 했고 아주 뜨겁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태양빛에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뜨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권은 공기가 매우 적습니다.
공기의 양이 매우 적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사우나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자, 목욕탕을 떠올립시다. 목욕탕에 수증기가 있고, 뜨거운 수증기가 있고,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자, 뜨거운 물 40도에 들어가 봤나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증기가 40도, 그리고 수증기는 80도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우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물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물들이 매질이 되어 열을 전달을 하는데 수증기는 물에 비해서는 그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아주 멀죠. 기체들은 분자 사이의 간격이 아주 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열의 양이 적습니다. 수증기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증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삐 하고 나올 때 이럴 때 수증기에 손을 대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자, 수증기가 한꺼번에 나올 때는 수증기가 밀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냥 기체 상태의 수증기는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